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관계대명사, 콕 집은 독일어라는 이름으로 관계대명사 편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들은 꼭 한번 다시 챙기셔야 되겠다, 내지는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어려워하더라 싶은 것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그런 파트들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의미로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거니까 악플 날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건 좀 별로예요, 이런 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건의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뭐, 불만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걸 가지고 강요한 적도 없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신다기보다도 어쨌든 조금 더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걸 표현하시는 의미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계좌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오픈을 하게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거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수업을 못 보게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 이걸로 뭐 예를 들면 생계를 유지는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최소한의 그래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먹방이나 이런 식의 어떤 재미를 추구하는 컨텐츠였으면 당연히 조회수나 여러 가지 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수익이 나올 텐데, 그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심성의껏 컨텐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간단히 맛보기 정도로 이런 배경입니다,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세부 단계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쓰는 방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 이상의 요소, 즉 관계라는 말 때문에 하나 이상의 요소, 그래서 편의상 두 문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명사라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명사가 뭔가 관련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쓰냐면 여러 문장을 하나로 만들 때 중복되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이런 형태를 쓰게 되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그랬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관계문장, 그래서 독일어로는 relative Satz, 복수형으로 relative Sätz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이거 벌써 까먹은 것이 아닐 거죠. 네,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독일의 관세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아, 선생님 이거 그만 반복해도 돼요. 네, 압니다. 여기서 얘를 가지고 이제 관계대명사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 관계대명사는 바로 여기서 짠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생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관사, 관계대명사 분명히 차이가 나죠?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여기. 특히나 게네티브 2격은 전체가 다 바뀌고요. 그리고 3격은 복수형일 때도 형태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der des dem den이었는데 der dessen dem den이 되었고, die der die가 아니고 die deren der die가 되었고, das des dem das도 das dessen dem das가 되었고, die der den die 같은 경우는 die deren denen die라고 해서 조금 라디칼하게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모르면 관계대명사 문장을 못 만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울 게 참 많죠. 관사도 외웠어, 그냥 정관사, 부정관사 외웠죠. 형용사 변화할 때도 머릿속에 표를 만들어서 넣었어야 됐죠. 이제는 관계대명사마저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어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면 이거 뭐 머릿속에서 표를 안 그리고 있어도 그냥 알아서 술술술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예문을 봅시다. Der Mann heißt Tobias Woller. Er kommt aus Kiel이라고 했어요. Der Mann heißt Tobias Woller. 그 남자는 토비아스 볼러라고 합니다. Er kommt aus Kiel. 그는 킬에서 왔어요. 라고. Er kommt aus Kiel. 킬이라고 도시 이름입니다. 참고로 독일 북부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자, 이 두 문장에서 첫 번째 두 문장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통분모인 동일한 명사, 이게 형태상으로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공통분모 명사가 뭐가 있을까요? 하고 보니까 바로 여기선 der Mann과 er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죠. 그쵸? 그쵸? der Mann, 그 남자는, 자, 그 남자 der Mann을 갖다가 우리가 편의상 인칭 대명사로 er라고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이제 합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기준이 되는 문장, 주문장으로 삼을 거예요. 주문장으로 삼으면 주문장은 형태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변하면 안 되죠. 기준하고 손들었는데 기준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준 항상 제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이제 부문장으로서 합칠 때 쓰는 보조 역할로 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문장의 공통분모가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얘죠. 얘와 얘가 공통분모니까 바로 요 노란색 칠한 부분에서 요 틈새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흔히 말하는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문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틈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이제 짠 하고 갈라내는 겁니다. 자, 대어만 하이스트 토비아스 볼러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그 문장의 형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죠? 문장의 어순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공통분모가 되는 첫 번째 문장이죠. 선행사라고 하죠, 흔히. 요 틈새에다가 콤마를 넣고 사이를 뜯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장, 부문장이 될 녀석, 에어컴타우스 키라는 녀석을 이 빈틈에다가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관계대명사를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 두 번째 문장 안에서 즉 집어넣을 문장 내에서 공통분모에 해당한 녀석의 성과 수와 격을 알아야 됩니다. 성과 수와 격을 알아야 돼요. 자, 남성 명사죠? 에어잖아요. 남성이죠? 단수잖아요. 그죠? 단수죠. 독일어는 남성의 복수, 여성의 복수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복수는 하나로 치잖아요. 그죠? 프랑스어는 남성의 복수, 여성의 복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독일어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네, 아무도 동의 못 하시겠죠. 네. 어쨌든 남성이고 단수고 격이 뭐죠? 격은 바로 일격, 노미나티브, 주격이죠. 주어의 자격,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Er kommt aus Kiel. 남성 일격이죠. 그때 관계대명사를 뭘 쓰냐면 표를 봅시다. 표를 보니까 남성의 일격일 땐 뭐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아하, there를 쓰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이래서 표를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관계대명사는 there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바로 air라고 하는 녀석을 대신해서 이제 there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there 써놓고 일단 문장을 그대로 두세요. 나머지 거 there 컴퓨터 스킬 그냥 그대로 일단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사이에다가 삐져 넣는 이 문장은 독일어의 부문장, 흔히 말해서 네벤자츠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부문장 안에서는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야 돼요. 문장 맨 뒤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참고로 콤마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부문장 틀 내에서 문장 맨 뒤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컴트라고 하는 동사, 커맨 동사가 문장 맨 뒤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태가 der kommt aus Kiel이 아니고 der aus Kiel kommt가 되겠죠. der aus Kiel kommt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이걸 이어주면 der Mann, der aus Kiel kommt, heißt Tobias Woll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는 요 부문장을 먼저 해석해주면 쉬워요. 킬에서 온, 킬 출신의 대만 그 남자는 하이스트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다 토비아스 볼러 토비아스 볼러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즉 이름이 토비아스 볼러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요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der Mann heißt Tobias Woller, er kommt aus Kiel이었던 것이 der Mann, der aus Kiel kommt, heißt Tobias Woller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there만이 될 것이고 이 전체 문장의 동사는 highest가 되겠죠. 쌤 왜 이거 커맨드 동사 동사로 안 쳐요? 자, 문장의 본동사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 일반 동사는 highest가 되겠죠. 왜? 부문장은 there만이라고 하는 녀석을 꾸며주기 위해서 가운데 끄집어 넣은 녀석이기 때문에 실제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there만이라고 하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동사는 highest 동사가 본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Das Kind heißt Torsten 있고 Es kommt aus Lübeck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서 저랑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일시정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죠? 그러면 이 두 문장 안에서 공통분모가 뭐가 보이나요? 바로 das Kind와 s가 공통분모라는 게 보입니다. 그쵸? 그쵸? das Kind와 s가 같은 부분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1번 문장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준이 되는 문장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공통분모 바로 다음에다가 문장을 끄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뜯어서 가운데를 벌려놔야 된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리고 S 컴타스 류백이라고 하는 문장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S라고 하는 녀석이 이 공통분모 두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공통분모 S의 이제 성과 수와 격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성이 뭐죠? 중성이죠. 중성 S죠. das Kind를 그대로 끄집어온 중성명사고 단수죠. 격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격, 노미나티브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중성 일격일 때 보니까 관계대명사는 das를 씁니다. 라고 할 수 있죠. das죠. 중성 일격은 das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s라고 하는 녀석을 대신해서 das로 만들어주고 일단 나머지 걸 먼저 그대로 써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죄송합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는 요 동사가 부문장 내에서 문장 맨 뒤로 날아가니까 das aus Lübeck come트가 되겠죠. 그죠? Das aus Lübeck kommt.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완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Das Kind, das aus Lübeck kommt, heißt Torst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류벡 출신의 그 아이는 토거스텐이라고 해 라고 되겠죠. 류벡에서 온 그 아이는 이름이 토거스텐이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다스킨트라서 어린 아이지만 중성 S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문장 성분의 문법적인 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불러요? Das Mädchen이죠. Das Mädchen. 중성 명사입니다. das Mädchen, Z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의 성이 아닙니다. 문법적인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Das Kind이기 때문에 S고 Das Mädchen이기 때문에 S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세 개를 드려볼게요. Der Tisch war sehr teuer. Mein Mann hat ihn letzte Woche gekauft가 있고 Die Fotos sind echt gut geworden. Ich habe sie in Paris gemacht. Unsere Gäste sind zufrieden. Das Buffet hat ihnen sehr gut geschmeckt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총 세 가지의 문항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쭉 직접 문장을 완성해 보신 다음에 풀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는 전제 하에 이제 풀이를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 Der Tisch war sehr teuer. Mein Mann hat ihn letzte Woche gekauft. 여기서의 공통분모는 뭐가 존재하죠? 바로 그렇죠. Der Tisch와 in이 공통분모죠. Der Tisch war sehr teuer. 책상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Mein Mann hat ihn letzte Woche gekauft. 그걸 내 남편이, 내 남자가 지난주에 샀어 라는 얘기죠. 자, 1번 문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der Tisch와 war sehr teuer 그냥 그 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통분모 다음에 콤마 찍고 사이를 비워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우리는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분모였던 in이라는 녀석의 성, 수, 격을 따져야 되는데 원래 der Tisch라는 녀석에서 온 거죠. der Tisch에서. 그래서 일단 남성 명사일 것이고 이제 수는 단수죠. 단수. 그런데 격을 따지려고 보려니까 일단 아쿠사티브 사격입니다. 왜요? 자, 카우펜 동사가 본동사죠. 이 문장에서 동사. 그쵸? 선생님 하벤 동사 아닌가요? 자, 하벤 동사는 뭐예요? 카우펜이라고 하는 녀석을 현재 완료로 만들어지기 위한 보조동사, 흔히 조동사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고 의미는 카우펜 동사에서 따오잖아요. 나머지 문법적인 속성 모두 카우펜 동사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카우펜 동사는 3격, 4격을 다 쓸 수 있죠. 그죠? 3, 4격을 데리고 다니거나 목적으로 혹은 4격만 데리고 있거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4격 하나만 썼네요. 사람을 3격으로 쓰고 사물을 4격으로 쓰는 게 카우펜 동사죠. 그래서 ich kaufe mir 뭐뭐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는 그냥 아쿠사티브 하나만 나와 있는 상태죠. mein Mann 한 ihn 그러니까 남성의 4격
in을 쓴 걸 알 수 있죠. in letzte Woche gekauft. 자, 그랬을 때 이 문장 내에서 두 번째 문장 내에서 요 녀석의 성수격 알았죠? 성은 남성, 수는 단수, 격은 아쿠사티브임을 알았으니까 남성 사격일 때 표를 보니까 남성 사격일 때 뭐를 쓴다고 되어 있죠? 바로 아하, then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남성 사격이기 때문에 then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돌아와서 이제 이 빈틈에다 넣어야 되는데 얘를 in이라고 녀석을 일단 then으로 바꿔주는 건 좋은데 나머지 그대로 쓰라 그랬죠. 자, 이 지금 써놓은 문장에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나머지 그대로 씁시다 했더니 mein Mann hat in letzte Woche gekauft 이렇게 쓴 경우 있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이 공통 분모를 then으로 치환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참고 삼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건데 in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뭐로? then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mein Mann hat letzte Woche gekauft가 일단 남아있겠죠. 그쵸? 네. 요거 지워야 되는데 제가 안 지웠네요. 그리고서 문장 안에 존재하는 동사는 문장 맨 뒤로 날려보내야 되겠죠. 어디서? 부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haben 동사도 문장 맨 뒤로 날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haben 동사가 날라가서 요거 안 지웠네요. 계속 날려야 되니까 then 해놓고 mein Mann letzte Woche gekauft hat가 되는 겁니다. mein Mann letzte Woche gekauft hat. 그래서 전체 문장은 어떻게 돼요? Der Tisch, den mein Mann letzte Woche gekauft hat, war sehr teuer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말 해석할 때는 요 관계 문장을 먼저 해석해주면 좀 더 쉽습니다. 내 남자가 혹은 내 남편이 지난주에 사온 그 책상은 war sehr teuer, 상당히 비쌌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Der Tisch, den mein Mann letzte Woche gekauft hat, war sehr teuer. 그죠? 네. 자, 두 번째 문장. Die Fotos sind echt gut geworden. Ich habe sie in Paris gemacht. 자, 요 두 문장에서는 공통 속성이 뭐가 보이죠? 공통 속성이 그렇죠. Die Photos와 the가 보이죠. 그죠? Die Photos, the. 그죠? 요건 복수형의 the죠. 그죠? 작은 걸로 친 소문자, 작은 소문자. 어차피 소문자 작은 건데. 네. 자, 그럼 우린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die Fotos sind echt gut geworden을 기준으로 삼아서 메인으로 쓸 거니까 형태상으로는 그대로 써야 되죠. 다만 공통분모 바로 다음에다가 여기다가 쏙 하고 우리가 밑에 문장을 집어넣을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die Fotos, 코마 찍어놓고 sind echt gut geworden 요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집어넣을 건데 그 두 번째 문장 내에 있던 공통분모의 성, 수, 격을 따진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관계대명사를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성이 뭐요? 원래 das Foto였기 때문에 중성이었을 텐데 복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die Photos를 끌고 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복수형인데다가 machen 동사는 목적으로 항상 뭐를 써요? Accusative Object, 사격을 쓰죠. 그러니까 아하, the는 복수 사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Ich habe sie in Paris gemacht 해서 the는 복수 사격, 복수 Accusative입니다. 그랬을 때 표를 보면 복수형의 사격은 뭐로 쓴다고요? 바로 D를 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D, 그렇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도 이 Z 대신에 D로 바꿔준 다음에 나머지 거 일단 그냥 쓰세요. 일단 D 해놓고 Ich habe in Paris gemacht라고 되어 있죠. Ich habe in Paris gemacht.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문장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사는 문장 메인 뒤로 날아가야 됩니다. gemacht 자체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현재 완료 형태 때문에 문장 메인 뒤로 날아가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남은 거 뭐죠? haben 동사가 중간에 껴있죠? 그럼 얘를 문장 메인 뒤로 날려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die ich in Paris gemacht ha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Die Fotos, die ich in Paris gemacht habe, sind echt gut geword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파리에서 찍은 그 사진들은 sind 이다 echt gut geworden 어떻다? 아주 좋았어 라는 거죠. Die Fotos, die ich in Paris gemacht habe, sind echt gut geword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Unsere Gäste sind zufrieden.
우리 손님들이 만족하셨어요. Das Buffet hat ihnen sehr gut geschmeckt. 아하, 그 뷔페가 손님들 입맛에 아주 잘 맞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문장에서의 공통분모 뭐가 보이죠? 바로 unsere Gäste와 ihnen 두 가지가 공통분모로 보이네요. 그죠?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geschmeckt, 즉 schmecken 동사는 항상 목적으로 dativ를 끌고 오죠. 그래서 das schmeckt mir gut이었고 das gefällt mir gut 할 때 gefallen 동사 역시도 참고로 dative 썼죠. fallen 동사하고 다른 겁니다. gefallen 동사가 따로 있어요. 누구누구 마음에 들다 할 때 그때도 당연히 dative를 쓰게 됐죠. 그래서 schmecken 다음에도 dative. 특히나 이런 애들은 impersonal verbs, impersonal이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비인칭 동사,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schmecken 동사를 사람을 맛볼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만화나 이런 데서 사람을 활짝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schmecken 동사라든지 gefallen 동사 이런 것들 할 때 특히나 삼격을 쓴다는 거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공통분모인 ENN이 자, 요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시죠? ENN의 성수격을 따져야 되는데 ENN의 성수격. 자, 이 녀석은 성은 뭐죠? 일단 복수가 돼버렸죠? 복수형. 그리고 몇 격이라고요? dative. 3격이잖아요. 그죠? 왜? schmecken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형태상으로도 ENN이 만약에 아쿠사티브 4격이었으면 소문자 Z였겠죠. 그죠? 온석 게스트에 대해서. 그죠? 근데 ENN으로 되어 있잖아. 아하, 다티프구나. 그럼 복수 3격일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복수 3격일 때 d는 이렇게 보이죠. d는. 그죠?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ENN 대신에 d는으로 바꿔주고 일단 나머지 걸 그대로 쓰라 그랬죠. 나머지 그 d는 Das Buffet hat sehr gut geschmeckt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장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동사를 문장의 맨 뒤로 부문장 내에서 관계 문장 내에서 문장 맨 뒤로 보내기 때문에 형태가 어떻게 된다? 바로 Das Buffet sehr gut geschmeckt ha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은 Unsere Gäste, denen das Buffet sehr gut geschmeckt hat, sind zufrieden이 되겠죠. 그죠? 뷔페 음식이 아주 입안에 잘 맞았던 우리 손님들께서는 sind zufrieden, 만족하셨습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Unsere Gäste, denen das Buffet sehr gut geschmeckt hat, sind zufriede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짝지어진 총 3가지 과제를 드릴 건데 직접 읽어보시고 공통분모로 찾아보시고 제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해보면서 기준이 되는 문장에서 문장 갈라놓고 집어넣고 하는 연습. 요걸 직접 3가지를 해보시고 그리고서 정답은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공지사항 내지는 댓글 형태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